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전 세계 1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7월 무조건 큰돈 법니다. 6월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7월 시장을 준비하고 계신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7월부터 대형 호재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찾으시는 투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과 그 산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과 산업에 대한 설명만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업들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즉 고성장이 가능한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를 제가 직접 한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미래 산업에 대한 이슈들과 그 이슈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라서 정리해 놓았고요.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구 소장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반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안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폴더블 폰과 아이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과 가격 못 따라온다. 삼성과 애플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의 승자는? 이라는 질문이 나왔죠. 실제로 매년 하반기만 되면은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고 그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뉴스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7월과 9월 새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월가에서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아이폰 15 시리즈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지난 4년 동안 교체되지 않은 구형 아이폰이 2억 5천만 대나 되지만 이번에 아이폰 15가 뭐 USB-C 타입으로 바뀌는 거랑 몇몇 가지를 빼놓고는 사실 눈에 띄는 혁신은 없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이 2억 5천만 대가 폴더블 폰과 같은 삼성폰으로 갈지 혹은 아이폰으로 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다수가 아이폰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사실 아이폰 자체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과 그다음에 폴더블 폰 부분에서는 삼성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분기에 스마트폰 점유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폴더블 인기에 1위를 차지합니다. 24.6%, 애플 같은 경우에는 21.3%로 2위를 차지합니다. 삼성이 애플을 이겼죠. 사실상 두 기업이서 전 세계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45%, 50%를 잡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5%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비싸죠.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도 0.7%에서 2022년도 1.1%까지 올랐고요. 올해는 1.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사실 대다수는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폴더블 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중국의 트랙션 아니면은 뭐 모토로라 이런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브랜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2027년도에는 전체 시장에서 5%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즉 지금 올해 예상되는 비중의 3배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지금이야 삼성, 구글, 뭐 트랙션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후에 아이폰도 폴더블을 할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7월달 폴더블 폰 시장의 경쟁 성패를 가를 세 가지는 이란 내용이죠. 세계 주요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독점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완성도, 부피, 가격 등이 있어요. 부피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거고 완성도는 분명한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 뭐 힌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싼데 이거를 어떻게 완성도랑 부피를 줄이고 가격도 같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 T모바일과 AT&T 미국에 있는 통신사죠. 얘네와 함께 미국에서 레이저 40 울트라를 선보이면서 3년 약정을 할 경우 본체 가격의 최대 82%를 할인한다는 판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때요? 첫 폴더블 픽셀 폴드를 6월 27일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죠.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이 주름과 파손입니다. 저도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데 이 필름 같은 거는 상당히 잘 뜨거든요. 근데 필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파손과 먼지와 물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장 등까지 포함해서 결국에는 완성도가 높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도가 높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출시된 지 사흘 만에 미국 IT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픽셀 폴드를 사용한 지 4일 만에 고장이 났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갤럭시 Z 시리즈, 폴드 시리즈, 플립 시리즈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긴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4일 만에 고장났다라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 픽셀 폴드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먼지 혹은 물에 노출돼서 고장난 게 아니라 그런 노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일 만에 고장이 났다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인 삼성그룹에 대한 이슈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고장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플래시블 OLED 표면 끝부분 그 안에 미세한 물질이 들어갔고 이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그 압력이 이물질이 밀리면서 OLED 패널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 끝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갔고 그 이물질이 접었다 폈다 하면서 벌어지면서 결국 이 OLED 패널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완성도적인 문제는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기업에게는 엄청나게 큰 타격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이 폴더블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그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로 있는데 문제는 지금 픽셀 폴드가 6월 26일 날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토로라도 6월 23일 날 이미 판매 정책을 시작했고요. 중국 기업들도 7월 초,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 플립에 대한 폴드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뒤늦게 이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언팩을 상당히 앞당겼죠. 삼성전자는 7월 26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을 진행을 합니다. 이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의
폴더블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갤럭시 Z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형 힌지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방수뿐만 아니라 방진 기능까지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Z 폴드에 대한 기술 개발은 계속적으로 되면서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혁신들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플립과 폴드에 대한 이 Z 플립, Z 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현재 시장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면에 원래 조그맣게 핸드폰이 있으면 조그맣게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1.9인치 디스플레이가 3.4인치로 커지면서 완성도부터 디자인 변화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긍정적인 관점을 보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갤럭시 언팩 행사를 보면은 2022년도 8월, 2021년도 8월, 2020년도 8월입니다. 즉, 보통은 일반적으로 핸드폰에 대한 출시 갤럭시 언팩 행사를 8월에 진행하는데 경쟁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내놓자 기존 8월에서 7월로 행사를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번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심지어 원래 지금까지 해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갤럭시에 대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달까지 갤럭시 Z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주목받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아이폰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하지 않았냐? 아이폰은 어떤 흐름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아이폰 수요를 이미 애플이 대비하고 있고요. 6월 아이폰 15에 대한 OLED 패널에 대한 주문량은 1년 전과 같은 아이폰 14 패널 주문량의 2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애플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이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이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폭스콘도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 포트가 탑재되는 아이폰과 폴더블 폰 시장에 선점을 노리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대량 판매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산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바로 OLED입니다. 왜냐? 아이폰 15에 대한 패널 90%를 누가 제공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즉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납품을 하고요. 앞으로 OLED에 대한 이 사용처가 훨씬 늘어날 겁니다. 2024년도 내년에는 아이패드로 늘어날 거고요. 27년도에는 OLED 맥북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사용되는 정도가 점점점 더 빈번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투자하실 때 이 OLED에 대한 관심 종목군들을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폴더블 OLED에 대한 출하량이 2027년도까지 연평균 2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폴더블 OLED 출하량은 2,200만 대 수준이고요. 2027년도까지 6,100만 대까지 확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대가 팔립니다. 엄청나게 팔리죠. 1년에 2억 대가 팔리는 아이폰 패널 물량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90% 이상 제공하면서 공급하면서 삼성 폴더블에 대한 수혜까지 겹치기 때문에 OLED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요. 다가오는 7월 말에 갤럭시 Z5 시리즈에 대한 일정과 본격적인 사용량이 급증하는 OLED 관련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되고 앞으로 꾸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수혜 종목을 제가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KH바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힌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조립 모듈에 속하는 스마트폰 외장 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 물방울 힌지 적용으로 인해서 이게 일반적인 힌지보다 가격이 40% 정도 더 비싸거든요.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과거에 피처폰 1위였던 노키아의 힌지를 공급했던 업력이 있는 게 바로 KH바텍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스마트폰을 넘어오면서 힌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사업을 접거나 혹은 사업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KH바텍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높게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월 26일 예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가 7월 26일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 동안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얘는 12인치 크기의 핵심 반도체 실리콘 기판에다가 고해상도 마이크로 OLED를 증착하는 핵심 설비 시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시야는 중국 기업 이름이에요. 기존 OLED와 달리 실리콘 웨이퍼에서 유기물을 증착해 만드는 마이크로 OLED는 크기가 작고 고해상도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당히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애플도 LG 디스플레이에 선익 시스템의 OLED 증착키 사용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목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돈이 한 번 이상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해당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미리미리 선침해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니, 알겠다. 분명히 말했던 이 시장의 핵심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 알겠는데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거 어떻게 다운받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른 컨텐츠는 없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시장의 당일 장전 급등 뉴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 왜 나왔는지, 왜 올랐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컨텐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또 이거 어플리케이션 이용할 때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한 인증 후에 그냥 로그인 후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해당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고 해당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간단한 로그인 끝에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 클릭하셔서 해당 리포트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 여러분들께서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이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이용하셔서 올해 하반기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